도쿠시마 분리대학교 약학부 소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이니 꼭 영상 봐주세요. 먼저 한국인 유학생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출신 현재 5학년 심지열이라고 합니다. 저도 부산 출신 6학년 송다운이라고 합니다. 전 대구 출신 2학년 오윤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출신 김태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3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출신 3학년 김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출신 5학년 강주리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유학을 먼저 하고 싶게 되었었는데 원래 생명과학 계열에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해서 가장 연관이 있는 약학부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 한국 검색 사이트 네이버에 검색하다 보면 일본 약대라고 검색하면 도쿠시마 분리대학교가 위에 나오게 되었었고, 코로나가 있던 시기라서 일본까지 수험을 하러 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수험이 없는 대학교인 도쿠시마 분리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학원 추천 같은 건 받은 게 없고 제가 알아서 직접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험 신청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비 유학생 입시 전형이라고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이재유 성적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올 때랑 방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3학년 2학기에 배정을 받는 방식이었고 성적 순으로 희망을 써가지고, 근데 지금은 2학년 때 성적으로 코스를 나눠서 3학년 때 그 CBT 연습 시험 같은 걸로 성적을 통해 가지고 그 코스 내에서 성적 순으로 희망하는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다 성적 순이고 성적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은 친구들의 희망순?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한 희망순입니다. 그렇죠. 특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제 연구 일상 선생님까지 좀 엄청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제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서 있으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특도 선생님께서 이제 약국 아르바이트를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한국 대학교랑 조금 다른 점이 일본에서 연구에 엄청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구로서 아직 학부생이지만 적적을 남기고 싶다 이런 약간 연구실 분위기가 강세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 지금 연구실의 옛날 교수님, 담당 교수님이 이제 약국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담당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학비의 한 60% 정도를 이렇게 장학금으로 받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받은 연수만큼 거기 약국에 가서 이제 보통 정직원이랑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그 기간만 채워주면 이제 그 받았던 장학금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선생님이 교수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학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금 6학년인데 지금까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이제 그 장학금을 지금까지 줬었던 이제 약국에 가서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솔직히 이제 그 장학금을 안 받았다고 해도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이렇게 약사가 됐고 하니까 최소 2년 3년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장학금 받다 보니까 한 거의 5년 정도를 이제 졸업하고 일본에서 이제 일을 할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5년 뒤에는 일본에서 살지 한국에 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졸업하고 한 3년에서 5년은 일본에서
약사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최종 꿈이 나중에 한국에서 약국을 차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 약사 시험을 따고 나서 조금 경력을 쌓고 바로 한국에서 약국을 차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국립대학교 주변에 솔직히 이제 술집도 적고 놀것도 적고 뭐 그렇다고 뭐 다른 편의 시설이 적은 건 아니지만 놀 곳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집중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그 얘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도쿄나 조금 이렇게 번화가에 가까운 대학교였으면 많이 논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솔직히 나이가 조금 들어서 와서 대학 생활 하는 거에 대한 엄청 이제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졸업하면 30이 훌쩍 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 학교 편의시설도 운동 그 시설이 새로 만들어져서 엄청 잘 돼 있고 그리고 주짓수나 MMA를 제가 원래 좋아했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버팀목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벌써 5년이 돼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잘 왔다. 만약 다른 지역에 갔으면 이러한 시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앞서 말했다시피 놀 곳이 많으면 또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졸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정말 잘하다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은 당연히 비용 문제 같은 게 제일 걱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아까 말했듯이 월세 같은 것도 싸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편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교수님들이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교수님들은 정말 그냥 문 두드리고 질문하러 가도 다들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모르는 거 있을 때 질문했을 때 뭔가 기분 나빠하는 그런 친구들을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어때요? 아직 제가 도쿠시마에 산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 일본에 왔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과연 제가 외국인인데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였을 텐데 도쿠시마가 그렇게 대도시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생각보다 외국인에 대한 신기하다라는 느낌으로 처음 말을 걸어주니까 생각보다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에서 말해주셨듯이 뭐라고 해야지 전부 다 친절하니까 친구들의 도움으로 좀 더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금이 어때? 저도 공감하는 게 이제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 학교 교수님들이 정말 권위가 없으시다면 정말 없으세요. 정말 질문을 더 와줬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다니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코로나가 터져서 휴학을 2년 정도 했단 말이죠. 근데 돌아왔을 때 튜터 선생님들 이외에 또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다 이제 생활 괜찮냐, 돌아와서 할만하냐 그게 다 물어봐 주시고 이제 친구들도 처음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애들이 되게 다 친절하고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고 또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요즘은 정말 많아서 아이돌이나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생활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돌아와서 더. 근데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그냥 막 멀리 나가는 건 솔직히 돈 많이 드니까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범위에서 동네에 놀러 다니고 일본인 친구? 네. 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밖에 이렇게 나가는 거네 주말에.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어디 가요? 저는 후쿠시마역이나 주말 모르겠어요. 애들이 인스타에서 막 찾아서 오는 게 있어요. 맛집 같은 거? 그런 거. 먹거나 아니면 맛집이나 쇼핑하거나. 카페나 뭐 카페나. 아니면 쇼핑이나 그냥 웬만하면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곳을 애들이 막 인스타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여기 가자 이렇게 하면 그냥 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어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생물화학 솔직히 물리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고 생물이랑 화학이 좀 중요한데 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리카이 시아스이라고 일본 교과서 같은 거를 생물이랑 화학을 사서 그걸로 이제 한번 일본 고등학생들이 보는 기본서를 한번 읽고 왔었고,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2급만 따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수업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수업 따라가는 것보다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회화 같은 게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TV,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도 아프리카 TV라고 이제 트윗 캐스팅 뭐 이런 이제 어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진짜 이제 현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일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 같은 걸 자주 봤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시기 전에 최대한 일본어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학교에서 입학할 때 엄청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N2를 딸 수 있는 레벨이 된 다음에 아사히 뉴스 같은 걸 계속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NHK인가? NHK나 아사히 신문 같은 걸 돌이켜보면서 그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자막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자막에서 모르는 일본어를 다시 공부를 하고 계속 이제 스스로 넓혀 나가다 보면 학교 갔을 때 적응하는 데 문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하면서도 가끔 돌아가시는 분들이 보이니까 만약 유학을 결정하게 되시면은 유학을 결정하신 점부터 더 이상 여행이 아니게 되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유학을 조심스럽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게 되거든요. 갔다. 오케이. 외국 사는 거라고 걱정 안 해도 와서 살다 보면 맞아, 다 사람 맞아. 사는 데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없이 약간 생각을 비우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K-pop 공부하고 오면 애들이 K-pop 좋아하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 제가 맞아 맞아. 지금 그래가지고 나 요즘 최신 좋아하는 아이돌들 애들 많고 해서 친해지는 것도 금방 친해지고. 그리고 오면 이제 공부만 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놀고 오는 게 그 1, 2학년 이럴 때 방학 때 무조건 놀고 많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쿠시마 분리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유학생입니다.